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인경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요양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 그 선택이 이제 훨씬 더 현실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금액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양원은 가기 싫어.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다릅니다. 정부가 집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게다가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현금으로 받아서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에 달라지는 복지 제도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족요양비입니다. 여러분, 가족요양비라는 제도 들어보셨나요? 이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직접 돌봄을 받을 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까지는 월 15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금액이 월 23만 3,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약 8만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1년이면 280만 원입니다. 이게 작은 돈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도서나 벽지 같은 외진 지역에 사시는 분입니다.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섬에 사시는 분, 깊은 산골에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 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둘째,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입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 환자여서 다른 분들과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셋째, 신체적이나 정신적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치매가 심해서 낯선 사람을 거부하는 경우, 정신질환이 있어서 가족만 믿는 경우,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꼭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월 23만 3,4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 살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살면서 매일 왕래하면서 돌봐드리는 것도 인정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식사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는 것, 이런 것도 다 돌봄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로는 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재가급여가 뭐냐고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죠. 2026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등급별로 크게 늘어납니다. 1등급은 월 20만 원 이상, 2등급도 2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도 평균 2만 원에서 5만 원씩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 어르신은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2025년에는 월 최대 40일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월 4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회가 더 늘어난 겁니다. 한 달에 9시간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 하루 3시간씩 누군가 와서 돌봐드리는 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등급은 월 37회에서 40회로 늘어납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도 각각 한도액이 늘어나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어르신을 위한 특별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방문 요양 중증 가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하루 18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 3,000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시간당 2,000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루 최대 6,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방문 목욕 중증 가산도 새로 생겼습니다. 중증 어르신에게 60분 이상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2인이면 6,000원을 건별로 지급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중증 어르신이 처음으로 방문 간호를 이용하시면 3회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간호사가 집으로 와서 건강 체크해주고 약 관리해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하는 것. 이걸 처음 3번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가 2026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병원 갈 때 가장 힘들어 하시잖아요. 누가 같이 가줄 사람도 없고 혼자 가기에는 몸도 불편하고 이제는 정부가 병원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재가급여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3번째, 노인생활 안정자금입니다. 이건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고 신청 조건도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는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70% 이하 어르신이 대상이고 기초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월 12만 원, 연간 144만 원입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복지사가 직접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경기도는 시군마다 다릅니다.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월 15만 원씩 주는 곳도 있습니다. 연간 18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월 10만 원 내외를 지급하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6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냉난방비, 병원비, 교통비 같은 걸 추가로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이 노인생활 안정자금은 거주 기간과 소득 기준이 핵심입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셔야 하고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노인, 고령부부, 조손가구가 우선순위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제도는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1차 접수를 받고 7월에서 8월에 2차 접수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건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 못지않게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우울감이 있는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중점돌봄부는 월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직접 서비스를 받습니다. 집에 방문해서 안전 확인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가사 지원도 해주고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관공서 동행도 해줍니다. 일반 돌봄부는 월 16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주로 안전 확인과 정서 지원 위주입니다. 전화로 안부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해서 건강 상태 체크하고 외로움을 달래드립니다. 특화 서비스는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분들을 위한 겁니다. 은둔형 노인, 우울형 노인, 가족이나 이웃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심리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면 의료 서비스도 연계해줍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AI 기반 돌봄 기술이 도입됩니다. 외출 감지 센서, 자동 응급 호출기, 스마트워치 같은 걸 설치해서 1인 고령자를 보호합니다. 집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고 며칠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갑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됩니다. 전화로는 1661에 2129번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26년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소득이 조금 높아서 탈락했던 분들도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82만 556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에는 76만 5,444원이었는데 약 5만 5천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이 82만 원 이하인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월 102만 5,695원 이하, 주거급여는 월 123만 834원 이하, 교육급여는 월 128만 2,119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가 크게 올랐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별로 1.7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월세를 내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자녀 소득이 높지 않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양비를 계산할 때 30%나 15%를 적용하던 걸 일괄 10%로 낮췄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78세, 혼자 사십니다. 자녀는 서울에 있고 할머니는 시골에 혼자 사십니다. 무릎도 안 좋고 당뇨도 있고 요즘은 치매 기운도 조금 보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딸이 일주일에 3번씩 내려와서 돌봐드렸습니다. 2025년까지는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월 33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시골이라 센터가 없어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가족요양비 월 23만 3,400원을 받게 됐습니다. 시골이라 방문요양센터가 없으니까 딸이 직접 돌보는 걸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노인생활안정자금 월 1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셋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서 안전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주고 간단한 청소도 해줍니다. 넷째, 주거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집이 오래돼서 수리가 필요했는데 주거급여로 화장실 수리하고 보일러 교체했습니다. 할머니가 1년 동안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곱하기 12개월 396만 원, 가족요양비 23만 원 곱하기 12개월 280만 원, 노인생활안정자금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120만 원, 주거급여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평균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연간 약 896만 원입니다. 월로 계산하면 약 75만 원입니다. 2025년까지는 연간 396만 원, 월 33만 원밖에 받지 못했던 할머니가 2026년부터는 연간 896만 원, 월 75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게 현금으로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비로 쓸 수도 있고, 약값으로 쓸 수도 있고, 생활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딸에게 교통비를 줄 수도 있고, 손주 용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